좋아요, 구독! K-멜로디 프로젝트 기대감에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은 채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참여하는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를 비롯해서 굿인텔리전스, 네타겟, 노보렉스, 파보스 아이바이오 등 28개 회사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와 유전자 치료제 분석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가려서 좀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그간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도 좀 재확산되면서 다시 또 조금 빛을 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살짝 쉬어갔고 물론 장 후반으로 갔을 때 다시 올라갔긴 했지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워낙 급등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수급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바이오 섹터로 조금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종목군들도 빨간불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치매라든지 당뇨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도 함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한가라든지 혹은 15%, 20%대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네. 물론 어제 장 시간외에서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랑 당뇨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반짝했지만 좀 굉장히 갭이 많이 띄우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슈가 굉장히 컸던 만큼 오늘 장 후반 그러니까 장 마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그리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관심이 크게 있는 쪽이 당뇨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당뇨 관련 종목군이에요. 관련했을 때 펩트론이라든지 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의 추이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그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 보면 경고 딱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바이오 섹터 내에서 당뇨라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이 당뇨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반도체주와 또 2차 전지주가 장 초반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뇨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지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주 연속 증가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까요? 샤페론의 주가가 지금 보니까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샤페론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신규 접근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코로나 관련했을 때는 좀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상 코로나 관련했을 때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어떻게 네. 보면은 비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마스크를 한창 쓰고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굉장히 잘 팔렸을 때도 그 다음에 엔데믹이 되면 이 기업 실적 어떻게 되는 건데 물음표가 계속 생기면서 사실상 휴마시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주가의 우하향세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코로나 기간이
대부분 만료가 끝났고 네. 엔데믹으로 전환했다 보니까 치료제라든지 혹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이전만큼의 관심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뭐 개별적으로 다른 루트를 뚫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제라기보다 뭐 백신 쪽에 대한 관심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던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샤페론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경쟁사들이랑 뚜렷하게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샤페론이 굉장히 급등세를 나왔던 게 임상 이상 쪽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기업이 3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기술 이전을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술 네. 이전을 하게 된다면 좀 매출단이라든지 계약금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전에는 기술 이전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의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 섹터 내에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면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하나씩 따지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 3상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물론 임상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임상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결과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이내로 좀 결과가 나오다 네. 보니까 사실상 속도는 좀 빨라요. 하지만 임상 2상과 그리고 임상 3상 쪽으로 가면은 최소 통상적으로 물론 뭐 어떤 약을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3상 쪽으로 가면은 수년은 걸립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바이오가 꿈을 먹는 섹터,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지만 최근에 뭐 투자자분들이 코로나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임상 쪽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얼만큼의 매출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임상 3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 조금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라고 할까요? 인벤티지랩과 피프바이오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 지금 5%대 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피플바이오의 경우에는 4%대 강세 보이는데 역시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10개 회사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 시장에 조금 도전 흔장을 내밀고 있고요. 시장이 좀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관련했을 때 치맥 관련 종목군들이 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우선 첫 번째로 당뇨 아까 말을 했다시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관련했을 때인데 치매 관련했을 때는 최근에 급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학회가 좀 열렸어요. 관련했을 때 이슈 모멘텀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일라일리 쪽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내에서 관심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섹터잖아요. 그렇기 따라서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추이 이런 것보다는 좀 길게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저는 뷰노라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뷰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바이오, 뭐 정통적인 바이오 섹터는 아닙니다만 네. 의료 AI 쪽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섹터 중 하나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뷰노도 알츠하이머 학회에 좀 참가하게 되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MRI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뷰노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치매라기보다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 AI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개별 종목단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추세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쪽은 의료 AI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의 그러니까 영역에서 보면은 오히려 의료 AI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루닛과 네. 뷰노. 보통 루닛을 1등주라고 하고 뷰노를 2등주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뷰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상단 살짝 막히면서 약간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뷰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감안을 해보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성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매출에 대한 가속화가 나타난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 AI랑 다르게 점점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의료 AI라든지 AI 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쪽이 루닛과 뷰노.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루닛 대비했을 때 낮다 보니까 사실상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시각을 좀 확장하셔서 의료 AI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이 모멘텀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할까요? 신테카 바이오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AI 신약 플랫폼 관련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인지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살펴봤을 때 증권가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가시운 성과가 나오면서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이 올랐지만 신규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날 주가의 추이 그러니까 그 주가가 얼만큼 견고하게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사실상 상한가에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네.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주가의 추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살짝씩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점과 조금 연결지어서 보게 된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는 쪽은 단기 모멘텀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오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투심이 나오기 위해선 이슈가 연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네. 이슈 같은 경우야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뭐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까? 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게 지금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너무 강력해요. 네.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바이오 sek터 내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쪽은 개별 이슈가 있거나 혹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개별 이슈가 있는 쪽은 투자 심리라든지 최근 주가 시장의 변동성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2차 전지와 반도체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까지 관심이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신테크 바이오가 오른 이유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한몫을 했잖아요. K 멜로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도 지금 신테크 바이오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8개 정도의 기업이 좀 참여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AI 신약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가시화된다라면 이 K 멜로디 프로젝트의 훈풍을 받게 될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그 사진이 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이 했을 때 아무래도 AI 신약 개발했을 그렇죠. 때 네, 계속적으로 프로젝트. 네.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추격적으로 해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성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도 아직까지 뭐 약간 수요자층에서 바라고 있는 데이터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는지 여부. 그러니까 물론 청사진은 굉장히 좋아요. 청사진 네.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K-바이오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좋지만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바이오 섹터 내의 모멘텀 정도라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 사실 뷰노랑 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중에 조금 네. 고민을 했는데 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 뷰노 대신 이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관련했을 때 이슈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많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임원진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기업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진단키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을 바탕으로 미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클리어랩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공시가 미국 쪽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앞으로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클리어랩 인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나왔다 보니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1년 정도 질질 끌다가 최근에 공시가 나왔던 게 700억 원 출자를 하면서 미국 쪽에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 미국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장점이 FDA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만큼 미국 쪽으로 시장을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진단키트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쪽을 공략을 하면은 앞으로 시장의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대주주의 평단가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살짝 낮다는 점을 네. 보게 되면 저는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은 지금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클리어랩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각 희망자랑 가격적인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